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기업을 파고파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전달하는 파고파자 중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일보 장경 기자와 함께 중국 업계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일보 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중국의 4월 경제 지표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과 수출 회복 흐름 그리고 경기 균형 확보 과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경제 소식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중국 택배 사업 성장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서비스 시장 확대와 함께 택배 물통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물류 인프라 고도화와 무인 배송 확대 등 사업 구조 변화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5.18 쇼핑 축제를 앞두고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면서 택배 수요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 확대와 함께 물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특히 6.18 쇼핑 행사 시즌을 앞두고 시장 분위기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나요? 중국 국가우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택배 물통량은 645억 7천만 것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를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인 배송차 도입 등 물류 효율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비스 품질도 함께 개선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쇼핑 행사 기간 물통량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예상하면서 배송 안정화와 물류 처리 효율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택배가 늘어나고 있네. 중국 택배 물량이 무려 645억 7천만 건이라고 하는군요. 오늘은 중국 택배 산업의 성장 흐름과 물류 시장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와 함께 중국 물류 산업도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은 이번 주 중국 경제 소식이었고 지금부터는 중국 기업을 소개할 시간인데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은 중국을 대표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를 소개합니다. 알리페이는 2004년 알리바바 전자상 거래 서비스 안에서 시작된 간편 결제 플랫폼으로 현재는 엔트클럽 산하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단순 결제를 넘어 금융, 생활 서비스, 글로벌 관광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중국 대표 핀테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알리페이가 중국 온라인 소비 시장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된 건지 알려주시죠. 네, 알리페이는 초기 온라인 쇼핑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제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 소비 확장 흐름에 맞춰 QR코드 결제, 공과금 납부, 음식 배달 등으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특히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용자 기반이 크게 늘어나고 이후 다양한 생활 서비스까지 연결되며 현재의 거대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모바일 결제가 이미 일상화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알리페이는 현재 중국 소비 시장과 디지털 결제 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나요? 중국에서는 이미 현금보다 모바일 결제가 더 익숙한 소비 문화가 자리 잡았으며 알리페이는 웨이챗페이와 함께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음식 주문, 대중교통, 병원 예약까지 대부분 서비스가 알리페이와 연결돼 있어 중국 소비 생활의 기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소비 방식 자체가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중국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중국 내 신용카드 수가 약 1억 2천만 장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QR코드 기반 모바일 간표 결제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의 결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페이는 호불 결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모바일 플랫폼 안에서 신용 소비까지 가능한 결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장 흐름과 수익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결제 수수료 중심의 구조 비중이 커다며 최근에는 금융 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서비스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산 관리, 썰 대출, 보험 연계 서비스 등이 확대되면서 수익 구조도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관광 소비 증가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국에서도 알리페이 사용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현재 주로 어떤 소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까? 최근 한국에서는 편의점, 면세점, 호텔, 대중교통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 분야로 알리페이 사용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 증가와 함께 간표 결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일부 유통업계들은 알리페이 전용 할인 행사나 즉시 할인 혜택 등으로 운영하며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최근 한국에서는 알리페이 사용 확대와 함께 중국 관광객 소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통, 패션 업계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최근 중국 관광객 유입이 늘어나면서 백화점과 면세점, 패션 브랜드 중심으로 외국인 소비 규모도 함께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패션과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관광객 중심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유통업계는 외국어 안내 서비스 확대와 관광객 전용 프로모션 운영 등 해외 소비자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나 과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부분은 금융 규제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입니다. 실제로 과거 엔트클럽 IPO가 정부 규제로 중단되면서 사업 운영과 성장 전략에도 져지 않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는 국가마다 데이터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 규제에 맞춰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대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를 살펴봤습니다. 알리페이는 모바일 결제를 기반으로 중국 디지털 소비 시장 성장과 함께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과 AI 기반 서비스 변화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성장 전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중국 기업이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